안녕하세요. 간호강사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 사회보장 제도 중에 사회보험 4가지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마지막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공공부조에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매해 출제가 분명히 되고 있고요. 한 문제는. 그러면 6문제 중에 한 문제가 꼭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비중이 높다고 보시고 조금 주의 깊게 그리고 조금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따로 빼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노인과 관련돼 있겠죠. 노인과 관련된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다른 국민 건강보험하고는 좀 차원이 조금 다르죠. 건강보험은 내가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에 가면 바로 나는 혜택을 받습니다. 주민번호만 검색을 하면.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에 관련된 급여예요. 그래서 의료를 보장하는 의료보장 서비스입니다. 소득이 아니고 의료입니다. 의료보장 서비스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자 보세요. 고령이나 누구를 등급을 매기는지 볼게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 1번 충족 조건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이게 2번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을 잘하는 노인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밥을 먹는다든가 화장실을 가거나 목욕을 할 수 있고 또는 내가 병원을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일상생활, 여기 ADL이라고 하는 일상생활 동작입니다. 식사, 예설, 목욕, 옷 갈아입기, 보행,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을 말하는데 이것을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조건 고령이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하지 못해야 되는 노인에게 신체활동, 가사도우미 같은 역할을 저희가 방문 요양을 해요. 그래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래서 여기도 사회보험 제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우리가 말하는 5대 보험. 이제 4대 보험이 아니고 5대 보험입니다. 5대 보험의 마지막 번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보면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보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라고 했냐면 자격은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이에요. 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자, 대상 그 중에 자격은 그렇게 돼요. 자, 그 중에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그리고 여기는 의료급여 수급자도 포함돼요. 공공부조 관련된 사람도 다 해당이 됩니다. 거의 전 국민인 거죠, 뭐.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공공부조, 그리고 지불을 보험비를 낼 수 있거나 아니면 아들에게 부양 가족으로 해가지고 이미 보험이 들어간 경우, 그리고 여기가 의료급여 수급권 1종, 2종 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자, 대상자로 보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뭘 가져야 돼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을 안 되는 사람 1번, 그리고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 둘로 나눕니다. 이해되시죠? 하나, 둘. 그래서 노인성 질병, 치매, 뭐예요? 치매, 그리고 뇌졸중, 파킨슨, 이렇게 이걸 가진 65세 이하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45세 남자 파킨슨 질환자로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대상자가 될까 안 될까요? 자, 또 65세, 66세 당뇨를 앓고 있는 그리고 60세 고혈압 환자로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 자, 세 가지로 분류해 봅니다. 하나, 둘, 셋. 45세 남자로서 파킨슨 질환을 갖고 있어요. 나이 45세입니다.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혼자 목욕하고 밥 먹고가 안 된대요. 이 사람은 노인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별 대상자가 될까요? 대상자가 됩니다. 5입니다. 5. 자, 그 다음에 66세 나이는 되네요.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상생활은 가능하고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은 대상자가 안 됩니다. 나이만 충족하면 안 돼요. 나이를 충족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자, 60세예요. 나이도 안 되네요. 우선 나이가 안 돼요. 근데 질환을 볼까요? 60세인데 고혈압 환자면서 일상생활이 안 된대요. 이건 될까 안 될까요? 이 사람도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 급여는 60세 이상의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분, 그러니까 혼자 목욕을 못하는 분, 또는 65세 미만인데 치매, 뇌졸중, 파킨슨을 갖고 있으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분을 대상으로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공단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 운영은 좀 따로 하지만 어쨌든 통합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단 소속의 이 직원은요,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직접 방문하여 항목을 조사해서 심의평가를 합니다. 등급 판정 기준 및 절차는 교과서 308페이지를 전국간호 30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의 한번 볼게요. 정의. 자, 사회보장 중에 사회보험에 해당되면서 의료를 보장합니다. 의료. 자, 정의. 다시 반복할게요. 노령이나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뭘 못해요?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보험자, 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자,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개에 대해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보시면 우선 회사는 여기를 정했어요. 이거를 만들면서 나라가 너네가 관리를 해. 하지만 좀 구조가 별개로 있다는 거예요. 네, 구조가. 그래서 보시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험자 및 관리 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기관, 자, 공단의 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는 동일하지만 별개의 제도이긴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선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누가 피보험자일까요?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소득이 있고 보험료 납부 가능하고 직장, 지역 가입자 정도. 그리고 급여 대상자는요.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의 거동이 불편한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자를 말하고 치매, 파킨슨,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의료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시험에는 뭐 나오진 않지만 요 헷갈리는 부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 피보험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 즉 우리죠. 우리.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분들
또는 직장인들 다 병원에 가면 보험 적용 받으시죠? 그럼 어딘가에 소속해서 지금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들 앞에 직장 가입자가 아들이 있으면 그 밑에 부양가족으로 집어넣어줬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내든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됐든 그래서 소득이 있고 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서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 가시면 의료비를 지원을 받는 건데 여기서 대상자는요. 대상자. 피보험자는 요거지만 실제 대상자는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에 적용해서 법률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의료 강제 적용으로 요 가입자 국민보험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 이 가입자가 동일해요. 이 가입자가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는 동일합니다. 혜택은 받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급여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얘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걸 못 받느냐? 이해되시죠? 내가 기초 수급자로서 저소득층이고 빈곤층이라서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즉 보험료는 안 내고 있어요. 납부가 안 되니까. 가능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보험료를 안 내고 있는데 새로 생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는 이런 대상자로 가입은 안 되느냐 이거지. 혜택을 못 받느냐. 공공부조도 혜택을 받습니다. 혜택을 받습니다. 요거를. 이해되세요? 자, 보시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경우죠. 의료급여 수급권자, 즉 공공부조에 혜택된 사람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 1종, 2종에 해당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저소득층 국민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빠져요. 이 가입자에서는 빠지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그러니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모아서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대상자는 돼요. 단 돈은 안 내요. 우리는 이거 돈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요게 치매가 왔다 그러면 이걸 받거든요. 요양급여를.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은 안 냈잖아요. 요 의료급여만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모아서 대상자의 혜택을 주자. 그래서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사람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말이 어렵지만 그래서 차상위 계층 즉 소득이 없는 사람도 대상자가 될 수 있구나. 피보험자 즉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이 사람이 맞아요. 근데 대상자는 보시면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65세 미만의 거동이 불편하고 미만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게 누구예요? 공공부조. 이 사람들도 혜택을 받는다. 이해됐죠? 그럼 결국은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전 국민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의 등급의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등급이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은 누가 내고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그래서 책 9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책 9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재원 조달은 장기 요양보험료 국가 지원, 본인 부담, 일부 부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험료 일부 내는 것이 여기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곳은 심사평가 기관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여기서 자 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지만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평가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래서 심평원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심평원 요양원. 이제
뭐 과잉진료 같은 것도 검사하는 곳이 심평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 장기요양 인정 신청 판정 결과입니다. 자, 신청은 어디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요. 방문 조사는 누가 하냐? 공단 소속 직원,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고요. 등급 판정은 자 30일 이내에 완료합니다. 판정 결과는 1에서 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을 약 6개죠. 요거를 저희가 검사하고요. 통보는 장기요양 신지 인정서 그리고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약서. 그래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인정. 그래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이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건 좀 나눠져요. 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보건, 노인보건복지시설이 나와 있어요. 약 4가지로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 2개거든요. 다른 거는 받는 데는 아니에요. 노인을 위주로 한 어떤 시설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요. 노인 주거죠. 주거 활동은 노인 양로원이죠. 양로시설, 노인 공동 생활가정, 노인 복지주택 등이 있고요. 자, 노인 여가의 복지시설, 여가는 노는 거죠. 그래서 노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 자, 재가 주거 복지시설. 재가는 뭐예요? 재가 그 노인분이 살고 있는 그분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방문 요양 서비스, 요양원 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방문 목욕 서비스가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노인 의료복지시설엔 2가지가 있다. 그래서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다른 데 가면 못 받아요. 여기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노요입니다. 노인, 요가 꼭 들어가요. 노요. 그래서 노인 요양이 꼭 들어간다. 그래서 보시면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거 틀리죠? 노인 공동생활가정이 아닙니다. 요 밑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단 노인병원은 안 돼요. 요양병원은 관련이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이제 볼게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누구라 했어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예요? 차상위권, 즉 빈곤층 얘기하는 거죠. 이 중에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사람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관련 치매라, 파킨슨, 뇌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누구예요? 일상생활을 못하는 사람. 일상생활을 못하는 환자를 얘기하는 거죠. 노인들을. 1번 재가급여, 2번 시설급여. 다 받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를 받는 겁니다. 골라서.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등급마다 달라요. 받을 수 있는 게. 그쵸? 자, 그리고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그분, 집 가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머물고 있는 곳에 방문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재가급여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 것은 이래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 종류를 아셔라. 종류 꼭 알아야 한다. 자, 시설급여는요. 여기 중요하다고 했죠. 자, 요양에 필요한 시설, 설비 및 전문 인력이 있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장시간 입소하는 겁니다. 찾아가서 집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이제 혼자 사시거나 그러면 이런데 입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소하는 거 2가지. 노인 요양시설 1번, 2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요겁니다. 주로 여기에 입소를 하셔서 혜택을 받는 것이 바로 시설급여입니다. 요양병원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건 사설단체예요. 그냥 우리가 원해서 보내는 거니까요. 요 특별현금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2개는 안 가족 요양비, 요양시설이 없는 도서 벽지 지역에 그러니까 섬에 살아서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이분들한테 뭐를 해주냐 이렇게 가족 요양비를 준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요양시설이 없는 도서벽지 지원에 이런 섬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받지 못하니 일부 현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현금 급여죠. 자, 그리고 특례 요양비, 비지정시설 서비스에 대한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노인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로 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재가급여 종류입니다. 재가급여는 항상 시험에 잘 나옵니다. 종류 알고 계셔야 돼요. 종류. 정의를 아는 게 아니고 종류로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시험에 냅니다. 종류.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방문 요양은 뭔가요? 신체 활동, 가사 활동입니다. 가전을 방문해서요. 제가는 그분이 계신 곳에 가는 거니까 방문 간호는 장기 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들이 의사의 방문 지시서에 따라서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혈압을 재준다든가 당뇨를 측정한다든가 이런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방문 간호입니다. 요양은 신체 가사 활동을 해주는 그래서 방문 요양하는 분들은 요양보호사가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방문 간호는 방문 간호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방문 목욕은 뭐 아시다시피 목욕을 제공하는 거. 주 야간 보호센터는 하루 종 일정 시간 동안 누구를 보아요? 장기 요양기관에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 어린이집. 네, 그래서 주간, 야간 보호, 주야간 보호. 그리고 단기 보호는요. 월 15일 이내입니다. 이게 아니고 15일 아닙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15일이었는데요. 개정돼서 9일입니다. 9일. 한 달에 9일을 쓰는 거고요. 이거 곱하기 1년에 몇 번? 4번만 쓸 수 있습니다. 4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으로 모실 수 없거나 아니면 혼자 계셔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잠깐 입소시키는 겁니다. 한 달에 9일 입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에 입소시킬 수 있고요. 약 1년에 4번입니다. 그래서 1년에 36일인 거죠. 토탈. 365일 중에. 기타 재가급여 중에는 뭐 복지용품을 이렇게 휠체어나 성인용 보행기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재가급여의 장점하고 단점이 있어요. 재가급여는 아무래도 친숙한 환경에 노인분이 있기 때문에 좀 좋죠. 그리고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중심의 생활이 가능하고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가 좀 쉽죠. 왜냐면 왕진을 가는 거잖아요. 방문지 시설을 들고. 아무래도 의료 쪽이 좀 약합니다. 의료 쪽. 그리고 긴급한 상황이 좀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시설급여 있습니다. 재가급여 받죠. 그 다음에 시설급여입니다. 시설은 그분이 거기 있을 수 없을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장시간 입소를 하시는 거죠. 본인 집에서 받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요양병원은 시설급여를 받는 곳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한 군데 노인 요양시설, 두 번째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거 시험에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시설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 뭐 가정폭력이 있어서 집에서 못 받는다든가 혼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안 된다든가 그럼 입소를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구분법은 몇 명 이상이냐예요. 규모죠, 규모. 그래서 입소자 10인 이상이면 노인요양시설이고요. 여기는 생활가정이잖아요, 가정. 가정은 뭐 크질 않으니 입소자 9명 이내의 시설을 입소하는 것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중복되고 있습니다. 노인보건 복지시설에는 주거, 의료, 여가, 재가가 있다. 이 중에 의료 복지시설이 1번 즉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해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최근에 나온 시험 문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다음에 설명하는 시설급여 기관으로 옳은 것은 시설급여 우리가 두 가지 배웠죠. 두 가지. 자,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 입소시켜서 급식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하고요.
중요한 건 키워드는 여기입니다. 10명 이상이다. 그러면 노인, 의료, 시설 중에 두 가지, 한 개, 두 개가 있었죠. 10명 이상, 9명 이하. 그래서 여기는 10명 이상이니까 노인, 요양, 시설이 답이고요. 9명 이하는 어떤 거예요? 요게 9명 이하. 그래서 시험에 10명으로 나올지 9명으로 나올지 그래서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별현금 서비스. 자, 마지막에 제가 서비스 찾아가거나 아니면 입소를 시켜서 시설에 보내서 시설급여를 드리거나 두 개도 안 되면 너무 섬에 살아서 어렵다. 그러면 특별현금, 돈을 지불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족 요양비만 허용이 돼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특례 요양비하고 간병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유보돼 있어서 하고 있지 않는 사업. 그래서 가족 요양비는 보시면 너무 장기 요양 기간이 부족해서 갈 수가 없거나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성격상의 사유로 정신질환이 너무 심하거나 폭행이 있으면 요원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때 돈으로 주는 현금 급여, 돈으로 지불하는 서비스를 마지막 단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회보장제도 중에 이제 마지막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는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 국가의 세금으로 구빈 활동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체는 정부의 100% 세금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대상자는 빈민입니다. 생계를 못하죠. 그래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상위 계층, 수급권자라고 하죠. 수급권자라는 이름 쓰기도 하고요. 저소득층,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류는 기초생활보장사업과 의료급여사업. 그래서 의료급여는 소득보장이죠. 아니죠. 소득이 아니고 의료보장. 그리고 기초생활은 어느 정도 생활비 지원이니까 소득 보장하는 서비스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료급여, 의료보장을 하는 거죠. 공공부조에만 공공부조 쪽에만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1종, 2종을 구분해서 합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1종, 2종 해서 국가의 세금으로만 혜택을 받습니다. 진료, 약제, 처치, 수술 그래서 100원, 200원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료 목적을 달성한 조치로서 1, 2, 3차로 진료 범위가 차등다 해서 1차는 뭐냐면 1차 외래 진료, 의원 진료 받는 건 얼마, 좀 종합병원 받는 거 얼마, 그리고 대학병원을 간다. 그러면 여기서 100원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100원은 아닌 거죠.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서 차등을 줍니다. 안 그러면 여기 1차를 안 받고 3차만 갈 거 아니에요. 대학병원만. 그래서 기본 1차를 시작으로 지원을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시험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의료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료급여 그럼 뭐예요? 수급권자, 공공부조. 근데 단어가 조금 어렵죠. 네, 의료급여는 그냥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의료급여 공공부조다. 빈곤층. 옳은 것은 자, 공공부조 제도에 속한다. 네, 답은 1번이죠. 2번 전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전 국민 아니죠. 빈곤층, 차상위 계층,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3번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아니죠. 소득입니다. 저소득입니다. 저소득.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 근로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 보상을 한다. 근로자 이거는 산재에 관련 산업재해 보상을 한 거고요. 소득 능력 상실 시에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한다. 요거는
뭐겠어요? 의료급여가 아니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기초생활보장사업. 그래서 기초생활 월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